강호섭은 오늘이 마지막 당직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63세, 현장 32년. 수많은 화재, 수많은 구조. 이제 이 유니폼을 벗고 나면 다시는 이 무전을 들을 일도 없겠지. 그래, 이젠 끝이구나. 내일이면 정말 끝나는 거야. 그 긴 무전음도, 그 출동 사이렌도 이젠 나랑 상관없는 소리겠지. 아내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멀리 흩어져 명절이나 되어야 겨우 연락이 닿는다. 그는 조용한 퇴직을 원했다. 그래서 일부러 마지막 당직을 자원했다.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배들이 박수를 치며 건넨 손편지 하나. 호섭은 별말 없이 그걸 책상 서랍에 넣었다. 책상 위엔 닳아버린 무전기, 오래된 헬멧, 낡은 수첩 한 권만이 남아있었다. 사무실엔 조용히 클래식 라디오가 흐르고 있었다. 평소보다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밤 9시 47분 무전이 짧게 울렸다. 희망빌라 302호 고령자 거주지이고 경찰 협조 요청입니다. 3일째 밤마다 베란다 불이 안 켜지고 인기척 없다고 합니다. 강제개문 협조 바랍니다. 302호? 그 순간 강호섭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익숙한 주소였다. 아주 오래전 잊은 줄 알았던 기억이 스멀스멀 되살아났다. 선배님, 오늘은 쉬세요. 내일 퇴직이시잖아요. 저희가 다녀올게요. 괜찮아. 마지막 당직인데 이 정도는 내가 다녀와야 마음이 놓여.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 단지. 골목은 축축했고 이끼 낀 계단과 녹슨 우편함들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3층짜리 빌라. 엘리베이터는 없고 복도는 어두웠다. 302호 앞엔 이웃 주민이 서 있었다. 어르신이요? 매일 밤 7시면 베란다 불을 켜셨거든요. 아침 7시엔 또 정확히 끄셨고요. 그걸 몇 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셨는데 이번엔 사흘째 그러니까 좀 이상해서 신고한 거예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은 없었다. 문고리에 걸린 비닐봉지는 바람에 흔들렸고 광고지는 나풀거렸다. 경찰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현관 앞에서 발이 멈췄다. 묵은 먼지 냄새, 정지된 TV, 치워지지 않은 식탁. 그리고 거실 끝 그곳엔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호섭은 곧장 달려가 맥박을 확인했다. 느리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그 순간 식탁 위에 쪽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손이 떨려 삐뚤빼뚤한 글씨. 문장은 끊기고 잉크는 번져 있었다. 딸이 떠난 날부터 매일 밤 베란다 불을 켰어요. 누군가 창밖에서라도 저 집엔 아직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랬죠. 올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불을 켜지 못했네요. 혹시 이 불빛이 꺼진 걸 이상하게 여긴 분이 이 쪽지를 보고 계신 거라면 민폐인 줄은 알지만 조용히 마무리만 부탁드립니다. 버릴 것도 별로 없고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나는 단지 생명을 살린 게 아니었다. 그 무너져 내리는 고요 속에서 나는 외로움과 절망까지 함께 꺼낸 것이었다. 그날 밤 강호섭은 알았다. 그가 꺼낸 것은 목숨이 아니라 존재였다. 노인을 이송한 후 응급차 안에서 강호섭은 가만히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이마와 마른 입술, 가늘게 떨리는 숨결.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어쩐지 낯설지가 않았다. 이 느낌 뭐지? 처음 본 얼굴인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그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흘러갔다. 20년 전 서울 강북 한밤의 단독주택 화재 사건. 아이 둘이 갇혀있다는 다급한 무전이 들려왔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고 연기 자욱한 2층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 안엔 아이를 품에 안은 젊은 여성이 있었다. 부탁이에요.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말없이 전해졌던 눈빛이 있었다. 그는 아이를 받아 안고 나왔지만 여자는 불길 속에 남았다. 그날 이후 그 눈빛은 매일 밤 그를 따라다녔다. 불꽃 사이로 뒤돌아보던 눈동자. 그 짧은 순간에 담긴 수천 마디의 말. 응급실앞 강호섭은 병원 직원으로부터 노인의 소지품을 건네받았다. 낡은 약봉지, 오래된 안경, 그리고 액자 하나. 사진 속 젊은 여성이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녀야 그날
그 불길 속에 있던 그 여자. 강호섭은 그대로 무너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믿기지 않는 퍼즐 조각이 눈앞에서 맞춰지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구조한 노인은 20년 전 불길 속에서 딸을 잃은 바로 그 어머니였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그 오랜 죄책감이 지금 이 순간을 불러낸 걸까? 혹은 불길 속에서 미처 닿지 못했던 마지막 구조 요청이 지금에서야 그의 손에 닿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20년 전 그날 밤 강호섭의 인생은 두 개로 나뉘었다. 이전과 이후, 구조 이전과 구조 실패 이후로 말이다. 서울 강북 오래된 골목길 끝 단독주택 2층에서 시작된 불길은 삽시간에 번졌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그는 본능처럼 달려 올라갔다. 여기요. 이 방에 사람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한가운데 젊은 여자가 있었다. 두 팔로 아이를 꼭 안은 채 연기 속에 파묻혀 있었다. 천장 위 불꽃은 마치 혀처럼 붉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 불빛 속 여인의 어머니를 그는 자신의 마지막 출동에서 구조했다. 병원 대기실. 그는 하염없이 밤을 지새웠다. 메모지에 적힌 글귀가 자꾸 떠올랐고 불길 속의 눈빛이 계속 겹쳐졌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그는 병실로 향했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서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당신 그때 그 소방관 맞죠?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다.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딸이 그렇게 떠나고 난 누구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죠. 하지만 당신 눈빛만큼은 기억이 나네요.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 깊은 곳에서 건네는 오래된 용서 같았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같이 데리고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아이만은 꼭 살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전 그날 이후로 그냥 숨만 쉬며 버텼어요. 매일 밤 베란다에 불을 켰죠. 나 여기 있어요. 누군가라도 그렇게 알아주길 바라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호섭의 가슴은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그 불빛은 단순한 생활 루틴이 아니었다. 그건 세상에 남겨진 존재의 신호였고 절망 속에서도 이어가려 했던 고유한 생존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불빛이 사흘간 꺼졌다는 건 그녀의 존재마저 사라질 뻔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강호섭은 퇴직 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누구에게도 감동적이라 할 수 없는 마지막 출동이었지만 마음 한켠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오랜 세월 목에 걸려있던 죄책감이라는 돌멩이가 슬며시 바닥으로 내려앉은 듯한 느낌이었다. 다음 날 오후 그는 다시 희망 빌라로 향했다. 낮은 전봇대 아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302호의 베란다에도 조그마한 불이 켜져 있었다. 창가에는 새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고 그 사이로 노인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 불빛 다시 켜졌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그 창을 올려다보았다. 더는 출동할 일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여전히 그 현장과 연결된 느낌이었다. 그날 구조한 건 단순한 생명 하나가 아니었다. 오래 굳어있던 시간, 멈춰있던 기억,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려 했던 누군가의 존재였다. 며칠 후 그는 다시 빌라를 찾았다. 우편함을 살피던 중 302호 앞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엔 정갈한 글씨로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참 위로가 되더군요. 당신 덕분에 그 사실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호섭은 편지를 조용히 읽었다. 입가엔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건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다. 32년 동안 짊어졌던 기억의 무게, 되돌릴 수 없었던 날들의 후회, 그리고 매일 밤 반복되던 그 눈빛의 속박에서 그는 마침내 조금은 노연한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302호의 베란다 불빛은 조용히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은 이제 구조 요청이 아니었다. 나 여기 있어요. 세상에 건네는 조용한 인사처럼 작고 따뜻한 존재의 증명이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퇴직식 날이 되었다. 강호섭은 후배들의 박수 속에 단상에서 내려왔다. 동료들은 꽃다발과 기념패를 건넸고
그는 짧은 인사와 함께 조용히 소방서를 빠져나왔다. 그날 저녁 그에겐 특별한 약속도 정해진 목적지도 없었다. 그저 정든 사무실 열쇠를 반납하고 낯선 고요 속으로 걸음을 옮겼을 뿐이었다. 손에는 구조일지 한 권, 그리고 전날 후배가 조심스럽게 건넨 손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진짜 퇴직이란 이런 고요였구나. 무전도, 호출도, 이름 하나 불릴 일도 없다. 세상은 이제 그를 부르지 않는다. 그의 발걸음은 다시 희망빌라로 향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인지 그 골목길이 자꾸 마음을 붙든다. 좁은 골목길, 이끼 낀 계단, 낮은 전봇대 아래 깜빡이는 희미한 불빛, 그리고 302호의 베란다. 아직도 켜져 있네? 그곳엔 여전히 조용한 불빛 하나가 살아있었다. 마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그건 말이 아닌 빛으로 전해진 안부였다. 괜찮다, 나 여기 있다 라는 조용한 존재의 신호처럼. 잠시 후 302호의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베란다의 불빛이 한번 조용히 깜빡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건 분명한 응답이었다. 그건 인사였다. 감사였고 이별이 아닌 마지막 응답이었다. 강호섭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번엔 그 자신이 구조된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구조일지 맨 뒷장에 짧은 문장을 남겼다. 그 어둠 속에서 내가 구한 건 한 생명이 아니라 잊혀진 마음이었다. 기억의 방에서 마주한 이 감정이 당신에게 의미 있는 쉼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오래 간직한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기억의 방에 남겨주세요.